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웬만한 계산 문제는 다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상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계산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요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일부 영상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리 기능장 필기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풀이에서 기출문제 말미에 계산기 사용 방법을 제가 직접 누르는 거를 일일이 다 첨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일일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촬영 세팅을 2번씩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일일이 촬영을 하더라도 한두 번 보시면 감을 잡으시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도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촬영하려니 힘도 들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부 기능 이외에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산기 기능 많은 거 비싼 거 사실 필요 없다. 해봐야 15,000원, 20,000원 요 사이에서 사시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오히려 기능이 많으면 사용 방법이 어렵기만 하지,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실상 우리 그 자격 검정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공업 경영 같은 경우, 기능장에 나오는 공업 경영 파트에 그 일부 특수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가 이번 영상에 담는 걸로 모두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론 강의든 기출문제 풀이 강의든 이후에 특수 기능 사용하는 계산기 그 사용 방법 영상을 따로 첨부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고요. 공통적인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모델부터 알려드리면 카시오 거고요. 보시면 FX570ES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게 ES 플러스 1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게 ES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기능도 똑같고요. 키 배치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요 좌측에 있는 게 구형 모델, 우측에 있는 게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라진 거 없어요. 디자인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으신 분들은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요 신형 모델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계산기 기준으로 알려드린다는 거,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서 알려드리기가 좋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나면 크게 무탈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기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 모델은 똑같으니까 치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기 그 기능들, 그 계산기 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산기를 보시면 요 키패드는 다들 아실 거고요. 숫자 키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키가, 그리고 흰색 키 위에 보면은 노란색 키가 입력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 보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우선은 계산기를 키시려면 ON 버튼 누릅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흰색으로 ON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를 누르시게 되면 흰색이 입력이 됩니다. 그 숫자 키 보세요. 전부 흰색 키죠. 그래서 그냥 누르면은 흰색 버튼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AC는 요거 지우는 거니까. 그리고 흰색 분수키, 루트키, X제곱키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르시게 되면 자, 로그도 되고요. 흰색 키가 입력되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수키는 뭐냐면 여기 Shift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는 노란색 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Shift 요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숫자 키 위에 노란색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 키, 예를 들어 여기 곱하기 10의 X 요 키 위에 보시면은 파이라고 돼 있죠. 파이. 자, 그래서 Shift 누르고 파이 누르게 되면은 요 노란색 파이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Shift 키 누르고, 여기 보면 S Shift 키 눌렸죠. 여기 곱하기 10의 X승 요걸 누르면 요 흰색 키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 그 파이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꼴는 해보면은 3.14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요 Shift 키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AC 요거 지우는 키인데, AC 위에 보시면 오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끄실 때는 Shift 누르고 AC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AC가 입력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오프가 입력이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킵니다. ON 합니다. 그래서 숫자 키 요거 누르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델 요거 한 개씩 지우는 거, AC는 다 지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Shift 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알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파는 보시면 감 잡으시겠지만 빨간색 키예요. 그래서 알파를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A가 입력됩니다. 알파가 눌렸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10의 X승인데 위에 보시면 노란색은
파이고 빨간색은 익스포넨셜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이렇게 딱 누르면 익스포넨셜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도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이 간혹 보면 익스포넨셜을 못 찾아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여기 알파 키 있습니다. 알파 키 딱 누르고 여기 A 떴죠. 알파 눌렸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X승 이렇게 누르면 익스포넨셜 빨간색 키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 기사 시험에 실기 시험에서 간혹 한두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알려드린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필기시험 다 푸시고요. 웬만한 실기시험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면 뭐 카페 오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익스포넨셜 어디 있는지 알려드렸죠. 이 정도 어디 있는지만 아셔도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프트 알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이쪽에 보시면 온 버튼 옆에 보면 이 키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흰색으로는 모드고요, 노란색으로는 셋업이라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그냥 누르면은 모드겠죠. 흰색이니까. 그래서 모드 누르면은 이 모드를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 기능장 시험에 공업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테이블을 입력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있는데 거기선 스테이트라는 걸 써요. 근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모드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이 모드에 쓰는 스테이트 이런 기능은 어차피 제가 공업경영 이론이랑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다 알려드렸어요. 실제 계산기 제가 손으로 누르는 것도 첨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통된 부분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프트. 자, 시프트 하면 노란색이죠. 그래서 시프트 누르고 요 셋업입니다. 이제 모드가 아니고 노란색이기 때문에 셋업이 눌릴 거예요. 왜? 제가 시프트 키를 눌렀기 때문에 누르면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셋업인데 요거는 기본 설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내가 조금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설정, 셋업하는 부분인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저는 어떻게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 들어가려면 시프트 누르고 셋업이구나, 모드 들어가려면 그냥 흰색 모드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요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요거 시프트 누르시고 여기 숫자키 9번위에 보시면 CLR 클린입니다. 그래서 9번 딱 눌러보시면 클린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3번 올 해보면은 진짜 모든 거를 리셋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yes 하려면은 는 이꼴 키 누르는 거고, 취소하려면 AC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해 볼게요. AC 누르면 다시 기존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게 뭐냐면은 초기화 작업입니다. 초기화 작업.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 보러 가면은 계산기 초기화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Shift 누르시고 숫자 9번 위에 CLR 클린 9번 누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린 할 건데 어느 부분 할 겁니까? 메모리만 할래요? 셋업 부분만 할래요? 모두 할래요? 그래서 올 하셔야 되죠. 시험장 가셨으면 3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하실 거예요? yes 이꼴 누릅니다. 그리고 리셋 올 다 되었다. AC 키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초기화 되는 겁니다. 초기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초기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실제로 보면서 제가 이 키패드 입력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설정은 제가 방금 했던 초기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셋업하는 것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초기화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계산기 누르면서 그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정말 처음 접한다 그런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 세팅은 뭐라고 했어요? 리셋한 상태, 그래서 초기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화 한 번 더 합시다. Shift 누르시고 9번 위에 클린 있습니다. 9번 누르시고 그 다음 모두 해야 되죠. 3, 올 모두 다 리셋할 겁니다. yes 이꼴 눌러주시고 AC 키 마지막에 누릅니다. 그럼 이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하는 셋업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분수 누르고요. 8, 그 다음에 밑에 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8 나누기 5라고 읽으셔도 되고 5분의 8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꼴 해보게 되면 소수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분수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쌤 이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 키 위에 SD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D키를 누르면 소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몇 번씩 누르셔도 돼요. 분수 소수 왔다 갔다 하는 키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자니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키 눌렀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8 나누기 5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겁니다. 5분의 8이죠. 이렇게 해도 분수 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 누르는 게 번거로우니까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Shift 셋업 누르시고요. 자, 보시면 1 매스 2 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들어갈 거예요. 매스로. 1번 매스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 매스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2번 라인을 누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Shift 셋업에 1번 매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들어간 상태에서 2번 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두시면 보세요. 8 나누기 5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소수로 뜹니다. 아까 전에 분수로 떴었죠. 이렇게 이제 소수 변환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분수키 눌러서 8, 5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분수로 뜹니다. 그래서 분수 키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변환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나누기 키로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소수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누기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간단한 거는 나누기로 쫙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속도도 빠르고 보통 보면 이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나누기 키에 좀 더 익숙하시죠. 요게 계산이 빠르니까. 근데 뭐 무조건 나누기가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분수 키도 간혹 가다 보면 쓰면은 편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분수 누르고 번분수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루트 뭐 또 들어가고 실수 뭐 또 숫자 들어가고 그럼 나누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소수 뜬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분수 뜬다 그러면 SD키 눌러서 한 번만 변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수키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써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수식인데 그걸 억지로 나누기로 하겠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나누기 키를 사용했을 때 소수로 뜨게끔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8 나누기 5 분수키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분수 뜨니까 번거롭잖아요. 한 번 더 눌러야 되고. 그래서 나누기 했을 때 이렇게 나누기 했을 때 소수 뜨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셋업 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뭐 잘 쓰진 않는데 저는 어쨌든 해놓고 합니다. Shift 누르고 셋업 누르시고 맨 밑에 보면 8번에 노말이라고 있어요. 8번 들어가서 저는 2번 눌러서 셋업을 합니다. 자, 요 2번 기능이 뭐냐면은 소수점 일정 범위 이상 넘어가면 곱하기 10에 몇 승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산업설비 직종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답이 보통 보면 소수점 몇째짜리 요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몇 승으로 뜨는 것보다는 그냥 소수점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으로 뜨는 게 좋지, 간혹 보면 범위를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8승 뭐 이렇게 답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환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번거로워서 노말 2번을 누르면 이 항상 답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몇 승이 아니고 그냥 정수, 뒤쪽이 뭐 정수라 하긴 그런데 1점 얼마의 숫자로 다 표시가 되게끔 떠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하고 저는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간혹 보면 쌤 이거 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25 x승이면 제곱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 말고 보통 요 키를 많이 써요. x의 네모승 있죠.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 2제곱인 거고 그 x의 네모승 하면 내가 10제곱 해도 되고 뭐 100제곱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x의 네모승 요걸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 계산기에 꺽쇠 해가지고 꺽쇠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 Shift 셋업에 들어가서 요 라인 2번 우리 아까 전에 설정할 때 매스에 들어가서 2번을 썼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Shift에 바로 여기 2번 라인을 쓰면은 요거 누르면 꺽쇠 표시됩니다. 그래서 10에 뭐 X의 네모승 쓰면 이 꺽쇠 해가지고 23승 이렇게 입력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요렇게 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Shift 셋업 해가지고 매스 1번 들어가서 2번 라인 요렇게 설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 설정의 차이인 거지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 설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초기화 상태에서 Shift 셋업 누르고 1번 매스로 들어가서 2번 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셋업 들어가서 8번 노멀 들어가서 2번 눌러서 저는 세팅하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기 사용 방법 예제고요. 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고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풀이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 풀이대로 입력했을 때 그 답이 나오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분수로 입력했을 때와 나누기로 입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쉽다라고 느끼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예제 파일은 배포 문제로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이 1번 한번 볼 건데요. 풀이 1번 요거를 이제 최종 공식 보시면은 GR은 125분의 100 곱하기 60 곱하기 4.18 곱하기 15 빼기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은 분수키 누르시고 100 곱하기 60 그 다음 곱하기 4.18 곱하기 갈로 여시고 여기 갈로키 있죠. 갈로 여시고 15 빼기 10 닫고 여기 이동키 누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좌측 우측 키고요. 뭐 바로 밑으로 요 아래 키를 누르셔도 되고 위 키를 누르셔도 돼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D키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D키 오른쪽 키를 많이 누릅니다. 그 다음 125 자, 는 하시게 되면 분수 떴죠? 이러면 당하지 마시고 SD키 누르면은 1003.2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분수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분수키 눌러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누기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 있는 거죠. 분수에서 100 곱하기 60 곱하기 4.18 곱하기 갈로 열고 15 빼기 10 했죠. 그 다음 는 합니다. 그럼 위에 분자의 값이 뜨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누기 하면 n스 됐죠. n스 뭐냐면 방금 계산한 값입니다.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n스키 좀 밑에 요 n스키가 있습니다. 요 n스키 눌러보면 는 하면 방금 계산한 값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하다가 이렇게 자, 위키를 누르면 제가 계산한 값으로 넘어가거든요. 앞에 내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제가 계산했는 값 요게 떠요. 그래서 요 계산해 놓고 나누기 하면 n스 바로 이렇게 나누기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다가 내가 실수로 지웠어. 그럼 n스 누르시면 는 해보면 방금 계산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당하지 마시고 지워버렸으면 n스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누기 125 는 하게 되면 값이 똑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누기 키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제가 이 계산을 는 눌렀죠. 그럼 이제 n스가 1003.2로 바뀌어요. 자, n스 해서 는 하면은 방금 계산한 값. 그래서 요 n스는 뭐냐면 방금 계산한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입력할게요. 100 곱하기 60 곱하기 4.18 곱하기 갈로에 15 빼기 10 는 하시고 나누기 125 요렇게 한 거죠. 요렇게 해서 계산해낸 겁니다. 어때요? 조금 속도가 붙죠? 그래서 기사시험 칠 때는 요러한 방식으로 푸는 게 조금 속도가 좋고요. 자, 그리고 풀이 1번에서 제가 공식을 하나 더 써놨습니다. GR 바로 위에 보면은 이게 GC 델타 T는 GR 곱하기 델타 H로 푼 공식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100 곱하기 60 곱하기 4.18 곱하기 15 마이너스 10에 GR 곱하기 125 에서 우리가 GR을 구하려고 이항한 공식이 그 맨 밑에 있는 공식인 거고 풀이 공식이 바로 위에 공식인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기사시험 넘어가면 이항하는 과정까지 다 쓰게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솔브라는 기능은 잘 안 써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사용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안 쓰기 때문에 한 번씩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브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시프트 밑에 보면은 CALC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솔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브 기능을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항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100 곱하기 60에 곱하기 4.18 곱하기 갈로에 15 빼기 10이죠. 자, 그다음에 는을 누를 건데 요 는 이꼴 흰색 이꼴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보세요. 누르면은 계산이 돼 버리죠.
자, 만약에 방금 계산값으로 돌아가려면 위로 누르고, 자, 요 값에서 계산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다. 요 좌측키 있죠? 좌측키 누르면 다시 계산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볼게요. 위로 누르고, 좌측키 하면 저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거고, 우측키 하면 요 좌측 끝으로 가는 거야.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식 입력해놓고 체크할 때 편하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입력했나? 보실 때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는 누르게 되면 방금도 봤지만 이 계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에다가 이꼴을 붙일 건데 어떤 이꼴을 붙이느냐? 여기 보시면은 CLC 흰색, 위에 노란색 솔브 옆에 보면은 이꼴 키가 있어요. 빨간색.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색 누르실 때는 알파 키라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알파 키 누르고 여기 이꼴을 입력하시면 여기 입력이 돼요.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GR을 입력할 건데 GR은 미지수죠. 그래서 미지수 X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X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은 닫는 괄호 있죠. 그래서 9번 위에 보시면 닫는 괄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X키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키 누르고 빨간색이니까 요 X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X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X를 입력하시고 곱하기 뒤에 있는 키 1, 2, 5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 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러가 뜹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서 지금 봅시다. x 곱하기 1, 2, 5 됐죠. 그래서 제가 솔브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미지수 x를 구하고 싶으면 솔브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shift 누르시고 솔브 누릅니다. 자, 그러면 solve for x, x의 값을 구할 겁니까? 0이라 뜨죠. 이 무시하시면 돼요. 0은 뭐냐면은 이전에 만약에 solve 기능을 썼으면 그 값이 여기 뜹니다. x 값이 뜨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solve for x에서 는 합니다. 그럼 계산된 거예요. 자, 미지수 x는 1003.2라고 뜨는 거죠. 요 밑에 L 빼기 R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입력값이었기 때문에 0으로 뜨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X는 1008.2라고 지가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AC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100 곱하기 60 곱하기 4.18 곱하기 15 빼기 10이고요. 자, 여기서 알파하고 이꼴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 x죠. 알파하고 미지수 x입니다. 곱하기 1, 2, 5를 누르시고 여기서 솔브입니다. Shift 노란색 솔브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1003.2를 구해냈잖아요. 솔브 기능 방금 썼죠. 그래서 요거 방금 구한 거 입력된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solve for x 하실 겁니까? 는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똑같은 식을 입력했으니까 똑같은 값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1003.2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solve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그냥 알아는 두시되 익숙해지는 거는 저는 뭐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기사시험, 산업기사 필답형 넘어가 버리면 이항해가지고 최종 공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유도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솔브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유도 과정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를 보신다면 솔브에 익숙해지기보다는 가능한 한 유도해서 이항하는 거 방법을 익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풀이 1번이었고요. 이제 풀이 2번으로 넘어갑시다. 풀이 2번은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200 곱하기 1.2 곱하기 1.01 곱하기 가로 열고 32 빼기 27 가로 닫고 는 합니다. 1212 나왔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200 곱하기 1.2 곱하기 2501 곱하기 가로 열고 0.018 빼기 0.013 가로 닫고, 자, 는 누르면은 3001.2 이렇게 뜨죠.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더합니다. 1212 더하기 3001.2 는 이렇게 해서 4213.2 이렇게 뜨는 거죠. 오케이, 정확하게 입력했네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주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다다다닥 때리는데 저도 지금 촬영 중이라서 아주 천천히 누르는 겁니다. 왜? 빨리 누르면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영상에 잘 안 잡힐까봐 최대한 지금 천천히 누르는 거니까 많이 입력해 보시면 익숙해지면 엄청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풀이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기능을 좀 써야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은 입력해 볼게요. 5 곱하기 4.18 곱하기, 자, 여기서 ln이라는 게 나오는데 ln이라는 거는 자연 로그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코사인 탄젠트 위에 보면 로그 l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는 그냥 일반 로그 함수고요. ln은 자연 로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는 자연 로그 요 ln입니다. in이 아니고 ln이에요. ln 누르시고, 자, 분수를 입력해야 되죠. 분수 키 누릅니다. 그 다음에 80
더하기 273. 그 다음에 내려가서 0 더하기 273. 어이구, 곱하기 잘못 입력했네요.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자, 더하기 273. 그 다음에 커서 한 칸 이동해서 갈로 닫고. 그래서 0 더하기 273은 사실상 0 안 써도 상관은 없죠. 자, 여기서 는 누르게 되면은 소수 바로 떴네요. 그럼 땡큐.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키로 제가 계산을 예를 들어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키로 하실 것 같으면 ln부터 복잡한 것부터 하시는 게 편해요. 자, 보세요. ln 누르시고요. 자, 위에 값은 갈로 열고 80 더하기 273 갈로 닫고, 나누기 갈로 열고 0 더하기 273 갈로 닫으시고, 갈로 한 번 더 닫아야 되죠. 왜? 이 로그 앞에 갈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2개니까 뒤에도 마찬가지 2개가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로 된 분수를 미리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 5 곱하기 4.18 이렇게 하시면 되죠. n스는 앞에 계산된 거죠. 그 ln 분수가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곱하기 5 곱하기 4.18 하면은 5.37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나누기 키로 계산하실 분들은 복잡한 거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풀이 4번 봅시다. 요거 일단은 분수 키 바로 하면은 쉽네요. 분수부터 할게요. 83740 그럼 내려가서 4.2 곱하기 갈로 2번 해설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10 더하기 273 갈로 닫고, 빼기 5 더하기 273 갈로 2번 닫고. 자, 는 하시면 돼요. 그럼 분수 뜨면은 요 SD키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3987.619 해가지고 9에서 반올림하면 3987.62 오케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자, 요 상태에서 밑에 공식 보니까 요 값에다가 나누기 60 했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나누기 누르시면 n스 잡혀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60 요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수 뜨면은 바꿔주면은 값이 정확하게 뜨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연속해서 쭉 계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참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값이잖아요. 앞에 값에서 제가 는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자, 이제 n스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값으로 잡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값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요 n스 값에다가 나누기 60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는 누르면은 요 값이 n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스 누르면 방금 계산한 요 값이 n스 잡힌 겁니다. 항상 는을 눌렀을 때를 기준으로 그 n스 값이 잡히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요 값에 나누기 또는 곱하기 요렇게 응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n스를 이용해 나가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가 나누기 키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항상 나누기 키로 할 때는 복잡한 것부터 계산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분수에서 보시면 분모의 값이 지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분모의 값을 입력을 합니다. 4.2 곱하기 갈로 2번 10 더하기 273 갈로 닫고, 빼기 갈로 열고 5 더하기 273 갈로 2번 닫고. 자, 는 하시면은 21이 떠요. 그럼 요게 분모의 값이죠. 그 21은 뭐 간단한 수니까 83740 나누기 21 요렇게 계산해 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n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n스를 눌러요. 그럼 요게 이제 분모의 값이죠. 그럼 분자의 값을 어떻게? 앞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83740 나누기 이렇게 하면 값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3987.619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 그럼 요 n스 값이 뭐예요? 방금 계산한 3987.6 얼마 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누기 60 이렇게 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를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저는 하도 많이 쓰니까 요 n스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모의 값인지 분자의 값인지. 자, 그게 뭐냐면 항상 요 이꼴 는을 눌렀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한다. 요걸 기준으로 하고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 나누기 키로 나는 계산할 거다. 요걸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용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5번 봅시다. 풀이 5번 우선은 분수키로 계산합니다. 분수 누르고 8 곱하기 3600 그럼 내려가서 1.2 곱하기 1.01 곱하기 26 빼기 11 갈로 닫고, 바로 는 누르셔도 되고 커서 이동해서 뭐 는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584.16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158인데 반올림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내시면 되고, 나누기 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가 복잡하니까 1.2 곱하기 1.01 곱하기 갈로 26 빼기 11 갈로 닫고 는 하시면 요게 이제 분모의 값이죠. 그래서 n스 잡으시고 앞으로 가서
8 곱하기 3600 나누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입력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3600 나누기 n스부터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수로 입력할 때는 앞쪽 거랑 뒤쪽 거를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갈로를 해서. 그래서 요 앞에 갈로가 뭐예요? 분자의 값이고, 요 뒤에 있는 갈로가, 뭐 갈로는 없지만 n스겠죠? 뒤에 있는 n스가 분모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는 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 1584.16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8에서 반올림하면 16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 6번 봅시다. 요건 뭐 쉽네요.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7000 곱하기 4.1855 곱하기 갈로 열고 28 빼기 15 갈로 닫고. 자, 이렇게 하니까 요 값이 나왔어요. 요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어서 계산하려면 그냥 빼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n스 자동으로 잡혀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 요 값입니다. 제가 커서 돌아가서 여기까지 봤죠. 는 눌렀어. 그리고 실수로 요거 AC 눌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n스 누르시면 돼요. 그 n스가 뭐예요? 380880.5 앞에서 계산한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 갈로 여시고 5.4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입력하는 방법이 뭐 갈립니다. 보세요. 우선은 곱하기 10에 4승이니까 요 x 네모승 눌러서 4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여기 있죠. 곱하기 10의 x승. 요 키를 딱 누르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x승이니까 4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갈로 닫으시고 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눈으로 보기 좋은 거는 사실상 0.4 해가지고 곱하기 10의 요 네모승 해서 4승 요거를 많이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누르면 n스가 앞에 계산된 값이 최종값 326880.5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 드려보면 요거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7000 곱하기 4.1855 곱하기 갈로 28 빼기 15 갈로 닫고 요 값에서 빼기 갈로에 5.4 곱하기 10의 네모 4승. 요게 이제 눈으로 보기가 좋죠. 다만 요게 이제 커서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바로 갈로 하면 위에 갈로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커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내려와 가지고 갈로 닫아 주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정확한 답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풀이 7번 봅시다. 분수키 먼저 해볼게요. 10550 곱하기 갈로 열고 3717 잘못 눌렸네. 3717 빼기 221. 그래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입력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내려가서 1925 곱하기 25271는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값에서 보자. 여기서 바로 곱하기 100 하셔도 되고, 뭐 똑같습니다. 1에 입력 하나, 절에 입력 하나 똑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분수키 이용한 거고, 이제 봅시다. 이 나누기 키 해볼게요. 나누기 키 뭐 둘 다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위에서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550 곱하기 갈로 열고 요게 분자입니다. 3717 빼기 221 갈로 닫고 는 한번 하시고요. 자, 거기서 나누기 밑에 거 하면 되겠죠. 분모 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갈라줘야 되니까 갈로 여시고 1925 곱하기 25271 분모와 분조를 무조건 갈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 한번 누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곱하기 100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75.8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다음 풀이 8번 봅니다. 요 분수키부터 분수 누르고 390 빼기 250 그 다음 내려가셔서 440 빼기 390. 그래서 분수키 같은 경우는 분모와 분자를 지가 알아서 갈라주기 때문에 뭐 갈로를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는 누르시고, 다만 이게 분수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요 SD키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조금. 그렇게 많이 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능도 괜찮고 좋은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키로 해보면 요건 그냥 그대로 입력합니다. 분자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할게요. 갈로 열고 390
빼기 250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440 빼기 390.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뜬다라는 겁니다. 요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 8번, 뭐 풀이 7번 똑같이 입력할 수 있어요. 풀이 7번 잠깐 되돌아가면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 거 하고 ANS를 활용했는데 요렇게 하셔야 돼요. 가로 열고 10550 곱하기 가로 열고 3717 빼기 221 가로 두 번 닫아야 됩니다. 위에 거 분자니까 나누기 가로 열고 1925 곱하기 25271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똑같죠. 곱하기 100 하면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뭐 풀이 5번이든 풀이 7번이든 풀이 8번이든 방금 갈로를 해가지고 나눠서 바로 ANS 안 쓰고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식이 좀 복잡하다 보면은 갈로의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 더 헷갈려서 A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직접 눌러보시면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도 됐고,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갑시다. 풀이 9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순서대로 계산할게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요거는 이항 다 돼 있는 거네요. H2를 구하면 됩니다. 자, 갈로 여시고 0.2 곱하기 갈로 여시고 64.5 빼기 30에 갈로 두 번 닫고 더하기 30. 이렇게 하면은 36.9. 이건 뭐 분수키 쓰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분수키 쓰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분수키 써서 5000 곱하기 1.2 곱하기 갈로 열고 64.5 빼기 36.9 갈로 닫고 내려가서 3600. 자, 그러면 46. 오케이, 나오는 거네요. 자, 그래서 분수키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나누기 키로 하겠다. 요거는 분자가 복잡하니까 위에 거부터 5000 곱하기 1.2 곱하기 갈로 열고 64.5 빼기 36.9 그 다음 갈로 닫고 는 한번 하시고요. 계산하고 나누기 3600 이렇게 하시면 46 뜬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위에 거 아래 거 이 갈로로 분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로 여시고 5000 곱하기 1.2 곱하기 갈로 열고 64.5 빼기 36.9 그 다음 갈로 두 번 닫아야 되죠. 앞에 갈로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입력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 3600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답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잠깐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0.2는 분수에 보면 64.5 빼기 30분의 H2 빼기 30을 이항해가지고 밑에 공식이 나온 건데, 제가 요거 솔브 기능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 기능 여기서 한 번만 더 사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0.2 입력하고 그 다음에 는 이꼴이 들어가잖아요. 요 이꼴을 알파 솔브 옆에 이꼴 요걸 누릅니다. 알파 이꼴 빨간색 이꼴. 그 다음에 분수키 입력하고요. H2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알파 누르고 요 X 닫는 갈로 위에 보면 빨간색 X 그 다음 빼기 30 하고 내려가고요. 64.5 빼기 30. 자, 그럼 여기서 는이 아니고 제가 솔브라고 했죠. 그래서 솔브는 요 Shift 누르시고 요 솔브 노란색 솔브 누르면은 자, solve for x 값을 구하겠습니까? 요 1003.2는 뭐예요? 앞에 1번에서 푼 값이었죠. 요건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는 합니다. 그러면 36.9 구해지게 되죠. 그 x값 h2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분수키가 들어가네요. 자, 분수키 누르고 1.5 그 다음 내려가서 0.15 그 다음에 커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곱하기 10 곱하기 갈로 열고 30 빼기 20 이렇게 하면은 1000이 나옵니다. 오케이, 맞는 거고요. 뭐 킬로와트로 하면은 1 킬로와트가 킬로줄 퍼 세컨랑 같으니까 1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요게 이제 분수키 쓴 거고, 만약에 나누기 키 쓴다 그러면은 갈로 여시고 1.5 나누기 0.15 요게 분수죠. 이렇게 갈로 닫고 그다음 곱하기 10 곱하기 30 빼기 20. 그래서 이런 공식은 요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풀이 11번. 자, 분수키 누르시고 5 곱하기 3.9 곱하기 3600. 그 다음에 커서 이동해서 밑으로 와서 400 빼기 240.
는 하시면은 자 분수 소수로 SD키 눌러서 바꾸고요. 438.75 그래서 반올림하면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분수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로 사용을 하면은 요것도 뭐 일단 n스키 안 쓰고 제가 써볼게요. 가로 열고 5 곱하기 3.9 곱하기 3600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나누기 400 빼기 240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뜨죠. 간략한 공식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n스키를 이용한다 치면은 5 곱하기 3.9 곱하기 3600 위에 것부터 합니다. 는 하시고 그 다음 나누기 가로 열고 400 빼기 240 자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뜬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풀이 12번 봅니다. 요런 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수식이 많이 없다면 분수키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분수키 눌러가지고 1, 그 다음 나누기니까 내려가서 여기서 분수키 또 한 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수식대로 넣을게요. 1, 그 다음 내려가서 0.02093 그 다음에 우측 더하기 또 분수키 눌러주세요. 0.2 그 다음에 내려가서 5.8 그 다음 곱하기 제가 10에 여기 x 네모승 누르고 마이너스 5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커서 내려서 이동하고 다시 이동해서 더하기 분수 누르고 1 그 다음에 내려가서 0.00814 이렇게 입력하시면 값이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0.00027 같으면은 요게 봅시다. 2.773 같으면 하나, 둘, 셋, 네 번 가면은 그 2.7이 되니까 10에 곱하기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뜨는 거네요. 자, 이렇게 구해내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분수키 사용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나누기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로 계산하실 땐 특히나 이런 공식은 복잡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입력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잘 보세요. 요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1 나누기 분 뭐부터 하는 겁니다. 0.02093 더하기 그 다음에 0.2 나누기 요거 중요합니다. 갈로 여세요.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요 승수가 붙은 거는 무조건 묶어줘야 됩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5.8 곱하기 10에 자 올리고 마이너스 5승 그 다음 내려와서 요걸 묶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 자체가 순서가 바뀌어버려서 답이 다른 게 나와버려요. 자 그리고 더하기 1 나누기 0.0081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기에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승수 붙은 거 있잖아요. 승수 안 붙으면 그냥 쭉 갈로 없이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승수가 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계산해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수 붙은 경우에만 그 값에만 갈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는 누르고요. 그럼 이게 분모의 값이잖아요. 그럼 이 분모의 값을 n스로 잡고 앞에 가서 1 나누기 n스 해주면 이게 1이 분자고 n스가 분모니까 정확한 계산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수가 붙은 경우에는 갈로를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답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이런 거는 입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13번으로 넘어갑시다. 풀이 13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무수히 계산 과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풀이 12번하고 13번하고 같은 공식인데 조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당황하지 말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선은 분수키로 한번 해볼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분수키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걸로 되면 정말 쉽죠. 1 누르고 33.6 그 다음에 더하기 키 누르고 0.001 그 다음에 내려가서 4.6 그 다음 넘어가서 더하기 분수키 여시고 0.03 그 다음에 내려가서 4.6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더하기 분수키 누르고 0.19 그 다음에 5 그 다음 넘어가서 더하기 1 그 다음에 21.8 그 다음에 더하기 분수 열고 0.05 그럼 넘어가서 0.13 여러분들 좀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이 커서가 좀 뚱뚱해졌죠? 커서 비만입니다. 이 뭐냐면 데이터 값이 많아지면 커서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 입력이 또 느릴 겁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자 분수키 누르는데 자 안 입력돼요. 분수키 자체가 입력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숫자도 이제 더 이상 입력되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 그래서 이 분수키를 입력할 때 요 이제 데이터 값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누기 키와 앤스 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풀 23번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나누기 키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로 해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수키 하나하나 입력될 때마다 이것도 값으로 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누기 키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누기 키로 계산해야 되니까 분모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부터 들어갑니다. 처음에 거 1 나누기 33.6 더하기 사칙연산이니까 나누기부터 계산되고 더하기 계산된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갈로를 안 해주셔야 됩니다. 갈로 이거 하나하나도 다 뭡니까?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느려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001 나누기 4.6 그럼 더하기 0.03 나누기 4.6 더하기 0.19 나누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0.19 나누기 5. 그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할게요. 틀릴 수 있어서 1 나누기 21.8 더하기 0.05 나누기 0.13 더하기 0.10인데 그냥 1까지만 하시면 되죠. 똑같은 겁니다. 나누기 5.9 가뜩이나 데이터 많은데 더하기 1 나누기 1, 2,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합시다. 여기서 오른쪽 키 한번 누르면 맨 앞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로 가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 나누기 33.6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0.001 나누기 4.6 맞고요. 그 다음에 0.03 나누기 4.6 맞고요. 그 다음에 0.19 나누기 5 맞고요. 그리고 더하기도 중간중간 보셔야 됩니다. 더하기를 실수로 뭐 나누기를 눌렀다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21.8 그 다음 더하기 0.05 나누기 0.13 더하기 0.1 나누기 5.9 더하기 1 나누기 126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누르면 이제 분모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분모입니다. 자, 여기서 n수 누르시고 가서 분자의 값 1 입력하시고 나누기 하시면 되죠. 뭐 분자의 값 1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1 더하기 뭐 얼마 있다 하면 이거 갈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 의미 아시죠? 근데 1밖에 없으니까 묶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n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는 하시면은 1.887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사용 방법 이제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기능만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신다면 기사까지도 충분히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간혹 보면은 익스포넨셜을 못 찾아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요 알파 누르시고 빨간색 키,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x승 요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익스포넨셜이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찾지 못해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정도만 알려드리면 충분히 응용하셔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기출문제 풀면서 풀이 문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요렇게 계산기 입력하세요 하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입력해 보시고 그 답이 정확히 도출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누르는 속도도 빨라지고 요 기능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적응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기능장 같은 경우 공업 경영 파트에 이 계산기 자체 기능을 쓰는 게 있어요. 특수 기능인데 테이블에다가 값을 입력해서 여러 가지 값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공업 경영 그 영상 찍으면서 이론 강의에도 그렇고 기출 문제에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상 말미에 계산기 사용 방법 직접 누르는 거를 전부를 다 해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고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아마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만약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